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시작이 어색한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쪽에 오신 분에게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네. 나만 부르는 거, 나 자신. 또 나 자신이니까 또 생명이죠.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다든지 가지고 계시는 분, 나에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혹시 있으세요? 와이프. 결혼하신 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69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50년, 네, 50년. 이제 금혼식을. 본인보다 와이프가 굉장히 행복하시고. 살아갈수록 네. 더 그리운 거예요. 더 귀해요. 네. 더 그립고. 네. 옆에 계셔도 그립고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은 더 소중한 게 돼요. 저는 제 아이들. 네.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인간뿐이 아니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죠. 근데 두 분은 특별히 행복하신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영화 가운데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웅이라는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진시황 앞에 이제 그 사람이 왔을 때 진시황이 불러다 앉혀놓고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네가 부럽다. 난 천하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데 내 생명은 이제 끝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불로초를 구하려고 이제 파견한 거죠.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근데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는 거야.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자객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난 네가 부럽다. 너는 네 생명을 바쳐서도 아깝지 않은 네 마음속에 대의가 있다. 큰 뜻이 있다는 거죠. 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자기에게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죠. 그때 이제 그 진시황의 신하들이 이 자객을 수천 발의 화살을 쏴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진시황 그 사람의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리죠. 근데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면 그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오래가지 못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생명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오래 좀 소유하려고 하는데 오래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지.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걸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 췌장암에 걸려서 생명 연장 장치에 의해서 이제 삶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에 쓴 그 유언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 삶에서 성공을 너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그 성공도 헛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그때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먹고 살 만큼의 적당한 물질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 지금 내가 지금 숨이 끊어지는데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깊이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추억들만이 가치 있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물질, 돈을 가지고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돈 가지고는 생명을 못 사잖아요. 돈 가지고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에요. 남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럴수록 공허하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비우는 게 좋아요? 채우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 저도 그래요. 채우는 게 좋잖아요. 저도 아까 위장을 채우니까 마음이 배가 좀 든든해요. 밥통도 채워야 좋고요. 마음도 채워야 좋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채워야 좋잖아요. 이 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루 세끼 먹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세끼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골라 먹어야지. 뭘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이제 먹는 것도 골라 먹는. TV 틀면 여기저기 다 먹방만 나오잖아요. 그냥 그건 정말 이게 먹고 채우는 문화예요. 배가 고픈 적이 없어요. 배가 불러서 탈이죠. 그 어디 가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상한데요. 세상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요. 나의 정신은 자꾸 이상하게 메말라가요. 공허해요. 공허해. 그래서 자살자가 더 많아지고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사이코패스가 많아지고 이상해요. 정신이 혼폐해진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은 더 허전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연 지금까지 내가 한순간도 후회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대로 인생이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고 원치 않는 것만 이루어져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 하면 그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좋고 나쁜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또 나에게 가장 이로운 것일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거든요. 인간의 생각. 그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강의 제목이 나를 비우는 인문학이에요. 나를 비우는. 여러분이 좀 난 채우기도 바쁜데 뭘 비웁니까? 난 채우는 게 좋아요. 물론 채우는 게 좋죠. 채우는 것은 좋고 비우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선 버리셔야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근데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는 한 내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결핍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는 돈을 많이 갖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이 가져본 사람들에게 여쭤보니까 10억 원을 가지면 100억 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100억 원을 가지면 1000억 원을 갖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이미 가졌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고 또 새로운 욕심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욕심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공허해지고 결핍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강의 주제가 나를 비우는 인문학. 과연 이 비우는 것이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진정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비결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진정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갖고 소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구했다가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각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진정한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의 한번 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면. 자, 나를 비우는 인문학. 한번 또 넘겨주세요. 나를 비우는 인문학.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여기 아주 여러분이, 이 얼굴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비워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 다음에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비워야 하는가? 자, 왜 비워야 하는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욕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그 여우 이야기 알죠? 여우가 큰 고깃덩이를 물고 지나가다 보니까 물속에 더 큰 여우가 더 큰 고깃덩이를 물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짚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 원숭이 사냥하는 법이 지금 아프리카에도 아직도 부시맨들이 이제 원숭이를 사냥을 하는데, 이런 겉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다가 그 땅콩을 넣어놓고서 이제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호리병 안에 땅콩이 있으니까 손으로 딱 잡아요. 잡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놓으면 빠지면 사는데 내가 그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잡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머리 좋은 원숭이가 돌대가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여기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비워야 되는가 하면 비움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학이에요. 인간에 관한 학문인데 결국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저기 저 사람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나죠. 나. 결국은 이 인문학의 목표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까 대답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오신 분, 나의 삶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 삶의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길을 찾고 있는 길인데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삼각기를 통해서 예. 가장 어린 학생들, 예. 이 초등학생, 예. 중학생들한테 예. 가장 어려운 역사를 쉽게 가르치는 게 저의 어린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쉽게. 그렇죠.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보는데 과거를 봐야 현재 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앞을 보기 위해서는 뒤를 되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앞을 보려고 하는데 뒤를 볼 때 앞을 볼 수 있어요. 그 역사를 굉장히 공부해요. 모든 학문에서도 기초가 역사죠. 어린아이들에게 역사를 심어주겠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것이 헛돼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어도 그 꿈을 꾸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 꿈이 헛된 겁니다. 그러한 꿈을 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나에게 좋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인데 그건 나의 행복이고 내가 인간다워지는 건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학이고 결국은 인간을 알려고 하는 거고 그 인간이 누구냐? 나를 위한 인문학, 나의 인문학, 나예요, 나. 왜냐면 인문학은 그냥 막연히 인문학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문학 강의를 듣고서요,
여러분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야, 참 강의가 좋다. 소용없어요. 그 강의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어도 나의 삶에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TV에서 그 강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예쁜 그림 보고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 틀린 그림 맞추기 하듯이 그림만 소개해야지. 아, 참 강의가 좋다. 강의가 끝났어요. 집에 갈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까먹어버리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눌러주세요.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힘이에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요. 아는 것이 지식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속에 지식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와요. 지식의 세계는 무한해요. 단추 하나 누르면 지식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검색만 하면 되죠. 모든 지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돼요. 인공지능이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지능이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세돌이가 알파고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제 인간의 지능은 인공지능 앞에서는 완전히 좀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지식을 종합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저한테 강의를 들으셔서 강의 좋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강의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힘이지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는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강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진짜 귀중한 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치관이 뒤집혀졌어요. 왜? 인문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뒤집히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도 소용없고요. 재벌그룹 회장이 됐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남긴 얘기예요. 자기는 올바른 가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남들은 자기가 기업인 비즈니스맨 중에 최고로 성공했다고 보지만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자기 죽음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소용없고 성공한 것도 소용없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보이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지.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적당한 돈이 있으면 그 돈에서 머무르지 말고 전혀 돈하고는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세상 모든 것은 지금 자본도 다 돈으로 다 평가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연봉 얼마짜리 다 사람까지도.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인문학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행복한 거예요. 왜냐? 더러운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을 더럽게 여기다 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은 불쌍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산에 아름다운 것들이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는 진수성찬 앞에서 굶어 죽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썩을 것을 잡고 있어요. 귀중한 것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불안해요. 진짜 행복하시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아주 귀중하신 거예요. 내 아내가 나에게 가는 가치 있다. 진짜 귀중하신 행복하신 거예요. 아내보다 남편이 더 행복해. 왜? 사랑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내가 받으면 행복한 줄 알아야지. 천만의 말씀. 아까 자식이 귀하다고 그랬죠? 행복한 거야. 왜? 자식으로부터 내가 뭘 받는 게,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주는 게 행복해.
왜? 주는 행복은 더 오래 가거든. 받는 행복은 잠깐 있다 공허하게 사라져. 이게 가치관이 뒤집히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 오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채우려고 하지 마. 비울 때 풍성해진다. 비울수록 더 가득 채워지는 그런 비결을 배우라는 거죠. 내가 받으려고 하면 더 내가 목이 마른데 주니까 줄 때 내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요 그냥 아무개 홍순홍 교수의 인문학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나를 위한 인문학, 나의 인문학. 자, 다음으로. 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아는 것이 힘이야.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결국은 내가 아는 것을 잡혀버려요.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힘이. 인간을 더 이용하게 되고 인간의 파괴, 문명을 파괴하게 되는 잘못된 이 계몽주의의 잘못된 지식에 대한 이해가 인간을 파멸시켰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러한 계몽주의적인 인문학이 아니고 자, 여기 사과가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사과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먹은 사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 먹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과 얘기 떠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찌개 백반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세표간장이에요. 50년 전부터 가장 롱런하는 CF,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CF,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서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인문학은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세표간장. 내가 먹어야 돼. 남들이 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내가 먹은 사과,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인문학, 살아있는 인문학을 해. 살아있는 실천 인문학. 전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거예요. 삶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사상도 다 죽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자,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든 지식들이죠. 지식들. 근데 내가 나를 먼저 잘 알면 정체성이 딱 형성돼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올바로 형성돼 있으면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요즘에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르니까 자존감이 없어. 자긍심이 없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면 정신병에 걸려요. 왜 정신병에 걸리느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럼 우울증, 수많은 정신병들에 걸려서 결국은 정신병 환자가 40%는 여기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정도 문제지 다 정신병이 있어요. 불면증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그 원인들이 뭐냐? 정체성은 상실한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긍심과 자존감이 없어. 정신병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도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또 왜 그러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되면 밖에 있는 세계관,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 확고해지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가치가 뭔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지. 근데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에서 어떤 물체가 질량이 엄청나게 커지든지 힘이 세지면 이게 부심력이 되고 마치 태양의 지구가 돌듯이 이게 원심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게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냥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심력이 돼서 내가 원심력이 돼버려. 객체가 나를 지배해.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돈에 지배당하. 아니 인간은 어떻게 나서 왜 돈에 지배당하면서 삽니까? 세상 많은 것에 지배당하면 거꾸로 되는 성격성을 상실하는 객체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야만 올바로 세상을 알고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정체성이 없을 때 돈에 지배당하는 거지. 결국 인문학의 위기는 뭐냐?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에릭 프롬의 책에서 내용처럼 Man for himself, 자기를 찾는 인간. 현대인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
끊임없이 자기가 찾아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헛된 것을 찾다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어. 제 친구 중에도 지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돈을 어디다가 둘 수가 없어. 이건 다 금으로 바꾸고 보석으로 바꿔가지고요. 은행에 금괴를 딱 넣어놓고서 안전하게 넣어놓고서. 근데 자기 집에는 그거 위험하니까 못 두잖아요. 아침 은행문 열면 달려가서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잘 있는지. 또 닫고서 집에 가요. 그것이 일반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올바른 확고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야. 공허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죽을 때고 저는 그래도 제 직업이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을 많이 해요. 눈을 감기고 이제 옆에서 내각을 많이 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사회가 가장 존경받는 분들 죽을 때 보면 비참하게 죽어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죽는 거야? 그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죽을 때 보면 편안해 얼굴이. 죽을 때 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대 철학에서부터 과연 진짜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인데 진짜 변치 않은 게 뭐냐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걸 내가 알면 세상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해서 뭐 만물의 근원이 팔에서 물이다, 불이다, 수다, 사원소다 이렇게들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뭐냐? 알 수 없다. 왜?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변치하는 걸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 다 이게 변하는 것들이에요. 수, 원소, 불 다 변하는 건데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의 근원을 찾으려니까 실패했어요. 절대적인 지혜를 추구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불가지론에 빠진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이 그렇구나. 세상에서 불변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인간이다, 인간. 인간을 먼저 알면 세상의 모든 근원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생각이 제자인 소크라테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문학이 소크라테스가 인문학의 출발점이에요. 왜냐?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비로소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에 대한 질문을 처음 던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던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질문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문학의 출발점이에요. 자, 우리 결혼 참 행복한 결혼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요 부부 생활에 이게 너무 금술이 좋아하고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술이 너무 나빠도 안 좋지만 좋아도 안 좋아요. 근데 그 남자가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아내를 만나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면 자신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인물이 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런 걸 하면 남자나 여자나 조금 나쁜 남편, 나쁜 아내를 만나야 집안에 붙어있는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네, 집안에 좀 붙어있지 않아요.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 겪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집안에 있기가 싫어져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얼떨결에 이제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세계 4대 악처예요. 악처를 만나가지고 집에 있기를 싫어해요. 항상 나가서 정치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최초의 악처를 만난 크산티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악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얼굴도 보십시오. 얼굴이 아주 그냥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 집에서 인류 최초의 노숙자예요. 노숙자.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신전에 가서 잠을 자는데 신전에서 비가 새잖아요. 근데 새벽 노인네가 이게 비를 맞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추워서 깼어요. 깼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소크라테스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야. 침탁, 환청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눈앞에 문득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는 거야.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순간 머리에서 형광등이 폭 켜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를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급하구나.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악처 만난 것도요, 참 이거 행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아내 만나면, 현모양처 만나면 그 남자가 집안 밖으로는 안 나가. 거기가 행복하거든. 자신은 행복하지만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불행했지만 이게 여러분 다 그래서요. 이게 세상은 공평해요. 좋은 것 속에 나쁜 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게 있어. 여러분 불행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행복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그 행복이 불행으로 돼. 조금 지나면 그 불행이 행복으로 돼. 왜? 행복 자체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불행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불행 속에 행복이 숨어져 있고 행복 속에 불행이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도 영원하지가 않고 불행도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불행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란 얘기죠. 행복 속에도 불행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행복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인생이 참 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너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는 인문학의 삶을 시작한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근데 이제 이 제자인 플라톤은 나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 제자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나를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돼. 이런 아니야,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 두 가지 방향으로 또 갈라지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출발점이 자기를 비우는 거야. 자기를 내놓으면 왜 내가 놓냐?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욕심이 있지.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 이성계가 옆에 무학대사가 있었잖아요. 무학대사가 그 멘토인데 함께 이제 그 조선을 건국했는데 둘이서 농담하다가 무학대사가 좀 얼굴이 안 생겼어요. 그 초상화 보면 아시지만 얼굴이 좀 안 생겨서 놀리는 거예요. 무학대사님은 얼굴이 좀 메주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하는 얘기가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엔 부처가 보인다. 부처와 돼지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돼지의 눈을 감으면 돼지가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모습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우라는 거죠. 그럼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왜? 세상이 빨갛고 세상이 노란 게 아니라 내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란 거야. 내가 빨간 안경을 썼기 때문에 세상이 빨간 건데 자기가 안경을 쓴 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 원효대사가 하루는 중국에 그 불교를 배우러 가는데 동굴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물바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시원한지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발에 팍 부딪히는 게 해골바가지가 걸리는 거야. 거기 노란 물이 고여 있잖아. 이걸 본 순간 아 이게 어떻게 내가 먹었던 물바가지야? 그 순간 뭐가 이렇게 나온 거야. 물이 변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변한 거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로소 나 자신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먼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없어질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을 비워놨더니 점점 더 채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지. 궁극적인 행복이 도달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요. 자, 여기 노자가 나오죠. 노자. 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가운데. 자, 컵이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컵일까요? 둘 다 컵인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컵일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둘 다 컵인데 진정한 컵은 어떤 컵일까요? 긴 컵. 정답입니다.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갑자기 맞추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맞추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근데 왜가 중요하죠? 왜 이 빈 컵이 컵일까요? 비워있으니까 다른 거를 채울 수 있죠. 여기 답이 안 써 있는데 어떻게 답을 맞추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라는 건 뭐냐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야. 이 컵 안에 허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꽉 차 있는 거야. 허가 꽉 차 있어. 자,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무슨 기가 있다고 해요? 허기를 느끼는 거지. 위장은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 안에 꽉 차 있어. 무엇이 꽉 차 있냐? 밥을 가득 담을 수 있는 힘이 꽉 차 있는 거야. 힘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때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허가 아니고 빈이야, 빈. 아무것도 없는 빈. 이거는 허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어떤 것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빈 거지. 이건 뭐야? 물이 차 있단 말이야. 차 있으면 더 채울 수가 없어. 끝난 거야. 이거 컵이 아니야. 이거. 이 물이 차 있잖아. 이거 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컵의 기능은 상실했어. 컵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을 담기 위해서. 이게 노자의 허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비어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비우는 것은 달라요. 아까 물이 꽉 차 있잖아요. 이걸 쏟아낼 수가 있어. 꽉 차 있을 때. 자, 비우는 행동과 비어있는 상태는 달라요.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비울 게 없지만 비우는 행동은 뭐냐? 욕망이 꽉 차 있을 때 그 욕망을 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가지려고 하는 의식을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대립적인 생각. 나하고 너는 다르다. 예스가 아니면 노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다. 그 둘을 나눠놓으면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행복과 불행. 왜냐하면 행복 속에 불행이 있어요. 이 속에 보면 우리도 볼 때 행복과 불행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행복 안에 불행이 있고 불행 안에 행복이 있어. 이 밑에 있는 모습은. 근데 우리가 소유의식을 가지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머릿속이 둘로 나눠져 있어. 소유하는 것은 좋고 비우는 것은 나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것과 비우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의식,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나눠집니다. 자, 불교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아집을 버려라. 아집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행복과 불행이 나눠져 있지. 근데 이 둘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근데 욕망을 비우고 나면 이 속에 숨겨져 있던 투명한 모습,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인생만사, 세옹지마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죠. 인생만사, 세옹지마 아시죠? 어떤 노인이 말 한 필밖에 없었는데 재산이라고 그 말이 집을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노인이 불쌍해서 막 한숨을 쉴 때 이 노인이 아니에요. 세상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굴 소리가 들어서 보니까 집을 나갔던 한 마리 말이 수백 마리의 친구 말로 데리고 와서 말부자가 된 거야. 근데 하루는 그 외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이게 장애자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와서 노인을 향해서 위로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세상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5년이 지났는데 나라에 큰 전쟁이 터져서 젊은들이 다 나가서 죽었는데 이 아들은 장애 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게 행복이 브레인이 되고 브레인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올 때 진정으로 불행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행복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진정한 지혜,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월가의 기업에서 기가 막히게 쓰고 있죠. 경제는 뭐야? 채우는 거야. 더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게 경제예요. 경제 논리 속에. 근데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을 경제 논리 갖고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경제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마트 갔더니 이마트에서 카트에다가 100원짜리 집어넣는 게 없어졌어. 너무나 편리한지 모르는데 편리하긴 한데 난장판이야. 아무데나 아무가 다 집어던지고 100원 때문에 100원을 또 끼고서 이제 싹 빼가고 또 사고 100원을 빼가니까 사람들이 잘 질서를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카트를 갖다 끼워 놓는 사람에게 100원의 상금을 준다. 그 상금 받으려고 가시는 분 있어요, 여기? 갖다 끼워놓고 가면 가서 이거 100원을 준다. 100원 타러 갖다 끼워놓고 가서 타겠어요? 안 받고 말지. 왜 안 받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100원밖에 안 돼. 처음에 100원을 끼워놓고 뺄 때는 그 돈이 아까워서 끼고서 다시 100원 빼갔지만 내가 카트를 갖다 정리했을 때 100원을 준다고 하면 나의 그 노력과 땀을 100원으로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경제 원리만 갖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원리는 체험의 원리지만 자연의 원리는 비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비움과 체험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가이아는 이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기업은 경제. 경제 논리라고 경계하면 망한다. 자연의 원리를 경제에 도입해라. 그게 뭐냐? 비용이 아니라 비용이 수익이다. 우리 머릿속에는 비용과 수익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비용은 버릴 거야. 수익은 가져야지. 근데 이 수익이 없어져 버려. 근데 이 두 번째 연결시키면 비용이 수익이 되고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거야. 요즘에 재활용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다 버렸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걸 모아서 재활용했더니 그게 돈이야. 그게 바로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은요, 자꾸 가지려고 자꾸 다 주어요. 지금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을 버려요. 근데 그 낙엽이 버려지고 그것이 걸음이 돼서 나를 다시 이파리를 나게 한단 말이야. 순환의 원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도르게 폭스바겐 회사가 망해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자,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재정위기가 있을 때 회사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을. 인건비를 줄이죠. 감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새로 부임한 회장이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3분의 1을 더 뽑아버렸어요. 3분의 1을 더 채용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1년 만에 회생을 한 거예요. 인건비를 조금 삭감을 시키는 대신 24시간 3개월로 공장을 돌렸더니 회생을 한 거예요. 정규직 근로자를 더 뽑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이 회생돼 버렸어요. 야, 기가 막히구나. 경제 논리를 파격적으로 무너뜨리고 자연의 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 이제 어떻게 비워야 됩니까? 소유에서 나누는 것. 이 실천적 스튜어디즘은 위인이라는 거예요. 위인.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맡겨졌다. 내 아내는 내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왜?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내가 가도 내 아내는 살아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아내가 떠나가면 나 혼자 더 이상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내 건 줄 알았더니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생명조차도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튜어드십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나에게 잠깐 맡겨진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어. 나눠주는 거지. 소유해서 나누는 거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시대가 바꿔지는, 이 시대가 뭐예요? 채우는 사회. 어떻게 하면 채우고 더 부유해지고 더 성공한 성과 사회가 우리 모습인데, 항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죠. 독일의 항병철.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공사회가 피로사회를 만든다는 거야. 채우려고 하는 그 사회 사람들의 의식이 그 사람들 더 많고 피곤하게 만들어.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소유의식을 보내세요. 뭘 가지려고? 절대로 못 가져. 못 가질 걸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한 거예요. 못 가질 걸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비울 수 있게 돼. 내 게 아니니까. 나눔을 통한 비움이 되고 그것이 이웃을 채우기 위한 비움이 돼. 자, 자녀들과 살아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사랑이 식어요?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사랑이 식습니까? 안 식어요. 안 식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주어버리면,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주어버리면 나한테 없어. 물질은 주어버리면 없어.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져. 그걸 모르니까 못 주는 거야. 받으려고만 하지. 진정으로 그것은요,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받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게 사라져버려 있어. 근데 주면은요, 더 풍성. 사랑을 더 느껴내가. 받는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사랑을 주면 줄수록 내가 더 느끼는 거야.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맛을 보고 맛을 하는 그래요. 샘표간장이에요. 해본 사람만이 알아.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내가 주는 게 행복하구나. 받는 게 행복하다고 하니까 더 줘 해도 줘도 몰라. 줘도 못 먹는 거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줘도 모른다는 말이지. 근데 자녀를 사랑해보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 엄마가 더 행복해. 받는 사람보다. 이게 그거야. 그런데 줘버리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못 주는 거지. 비우면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채우려고 하니까 더 공허해지는 거야. 텅 비어버리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생각은 빛보다 빨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과거로 갈 수도 있어요. 미래로 갈 수도 있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난 생각은 어린 시절로 가지.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게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하는 벌써 생각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지.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주머니에 $5밖에 없는데 최고로 성공한 이유는 뭐냐?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생각이 현실을, 쉽게 말하면 우리 이 편집자만 아이디어가 현실을 만든다. 아이디어가 자본을 만든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아이디어. 스티브 잡스는 그거 하나 손 잡고서 애플을 창시한 거야. 주머니에 $5밖에 없는데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그 생각이 애플을 만든 거예요.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싹 바뀌는 순간이요, 삶이 바뀌어버려. 실패했어요. 어떤 오늘 사고가 많이 나. 이상하게 내 강의는요, 사고가 많이 나. 사람들도 100명 오다가 50명밖에 안 와.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는 대중성이 없어. 진리는 대중성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전공이 뭐예요? 아니 누구를 하는 직업, 어떤 직업에 갖고 계시는지. 하늘의 노래를 불러요. 소프라노예요. 노래하시는 분인데 네. 마음이 이거 생각이 대단하시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부터 한번 뵙고 싶습니다. 대단하시네. 생각을 바꾸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무서운 겁니다. 그 SK 선전이 무서운 거예요. 티머니가 뭐야? 머니가 아니야. 생각머니야. 보이지 않는 머니예요, 이게. 비트코인처럼 안 보이는 건데 그거 갖고 지불하잖아요. 살 때 티머니 딱 내잖아. 이건 존재하지 않는 머니야. 생각의 힘, 생각의 머니지. 생각이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이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SK 회장이 그 문구에 갖고 생각대로 키를 만든 거예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여러분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비움이 체험으로 완성되거나 영원히 이게 마르지 않은 충만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만 채워지는 게 아니야. 너를 채우고 나를 채우고 함께 채울 수가 있어.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지금 지만 채우려니까 양파가 되지. 돈 가진 사람은 자기만 채우려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생겨요. 정치가 되면 자기만 힘을 가지려니까 힘없는 사람이 생기지. 근데 함께 행복해야 돼. 이게 행복이지. 난 행복한데 저 사람 나 때문에 비참해져. 내가 하나 더 가지니까 저 사람 하나 더 뺏겨. 이거는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만도 못하게 되잖아.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4차 산업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러한 나눔의 원리가 필요한 거지. 그게 진정한 융합의 원리. 함께 잘 살 수 있는, 함께 행복해야지.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 체험은 왜 무섭냐? 웰빙의 원리가 체험이야. 잘 먹고 잘 산다.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비참한 거야. 죽기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비유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깜빡 눈 뜨면 10년이고 깜빡하면 죽음의 눈앞에 있어. 멀리 느껴지지만 다 자기는 천재로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깜빡입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보람있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건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한국 사회가 다 먹방,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이건 돼지들이 모여있는 거지. 아니, 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니까. 근데 여기도 아니 먹는 게 무슨 잘한 거지. 그래서 노자가 벌써 옛날에 공성이 불가. 성공하면 거기 머물면 안 된다. 채워졌으면 머물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때 비워야 된단 말이지. 공성이 완성됐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떠나 이렇게 싸고 뭉개면 안 된단 말이지. 거기서부터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을 이뤘을 때 거기서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완성해서 비움으로 이어져야 돼. 그럼 또 채워지면 또 비우고. 그 원리가 바로 황금률이에요. 이게 뭐냐? 나무에게 대접받는 남을 대접하라. 모든 철학과 종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비움의 원리야. 나만 먹으려고 하면 결국은 저 사람이 굶어 죽으면 나도 죽어. 근데 저 사람을 채우면서 내가 먹으니까 함께 먹는 거야. 이게 황금률. 후회적 원리죠. 상생의 원리. 함께 살아야 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지. 인간만 살아니까 자연이 죽어. 이제 인간이 죽어야지. 자연이 죽으면 인간이 죽지.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주지 않으면 공허해진다는 거야. 왜 우리가 공허하냐? 안 줘서 그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려니까 공허해. 근데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니까 내가 사랑과 충만한 걸 느껴. 여기 돈이 있는데 돈을 꽉 쥐고 있어봐요. 1년 내내 쥐고 있어봐요. 쥐인 건 몰라. 근데 돈을 누구에게 탁 줄 때, 나한테 돈이 있었네. 줄 때 가진 것을 아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가진 걸 몰라. 줄 때 가진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버리셨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가지고 있으면 가진 걸 잊어버려. 근데 줄 때 가진 것을 알아. 사랑을 줄 때,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기가 사랑 가진지는 몰라. 오늘 강의는 내가 감동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 감동 받는 거야. 내가 받아야 여러분들 받는 거예요. 이런 강의 다시 나와요. 저도 다시 못할 것 같아. 자, 근데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 그냥 난 비우기만 하겠다. 아니에요.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근데 비움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자유를 말하는데 그건 프리덤 프롬이고 진정한 자유는 프리덤 프로야. 우리는 자유를 잘못 생각해. 자유는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 그 사람은 영원히 속박 속에 있는 거야. 못 벗어나. 근데 진짜 자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자유로워. 누구를 향해서 자유로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비울게.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영원한 자유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벗어나. 이 속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만 있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비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벗어나 있는 거야. 진정한 자유로운 거지. 프리덤, 프롬이 아니고 프리덤 포. 내가 너를 위해서 자유로워질게.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나가야 되는 프롬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배워야 하는가? 정체성을 형성해. 나도 알아야 돼. 그래야만 가치관이 정립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비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를 알게 된다는. 그럼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소위 말하는 욕망을 비워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져도 가진 걸 모르니까 비워야 돼. 비울 때 가진 것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나눔을 향해서, 나눔을 위해서. 이게 내 게 아니야. 난 잠깐 맡았어. 그럼 너를 주면 나는 또 풍성해지는 거지. 왜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결론은 정체성. 성성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욕망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나눔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나는 더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